시조튜브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덕 시인입니다. 지금은 전남 화순의 복지관에서 팀장을 맡고 있으며 화순 관내에 1100분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7년 동안 일을 하다가 다시 사회복지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올해로 4년째입니다. 이 시골의 독거노인들을 보면서 저는 한 번씩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나이듦은 어떠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다시 새삼 나를 돌아보고 많은 것을 배우며 그걸 시조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공업고등학교인데 교명이 변경돼서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기술이는 조국 근대화의 기술학에서 각 도마다 기계공업고등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남 기계공업고등학교 동맹문예부에 입회를 했습니다. 그때 1년 선배는 박정호 시인이었고 그 선배의 손에 이끌려 그해 3월 전남 학생 시조협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도교사는 송선영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학원이나 아니면 제과점에 모여가지고 작품 써온 것을 합병하고 토론하고 또 고치고 해가지고 이 시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여러 시조 101장에 나가서 차상 장원을 해가지고 장순화 선생님을 비롯한 서벌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시조 문학하고 현대 시조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필명으로 응모를 했는데 완도 선창가 1, 완도 선창가 2로 이 85년도 가을호에 두 곳에서 초회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고등학교 졸업 후 87년도에 시조문학의 추천 완료를 받았습니다. 이 20살 때 시조문학 전료로 등단을 하고 지방에 있기 때문에 원고 청탁이 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 불교문학이라는 잡지가 창간되어 나와서 신인상에 시조를 보내가지고 그에 이제 당선이 되게 돼서 조계사에서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현대 시조가 신인상 제도로 바뀌어서 그의 가을호의 현대 시조 신인상, 그 다음에 이 12월호의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다시 재등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광주 메일의 광주대 문창과 야간 개설 신입생 모집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고등학교 때 상을 탔던 것을 복사를 하고 편지를 써갖고 그 조태일 교수님한테 등기로 보냈습니다. 총점의 한 30%를 가산점을 받고 광주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주대에 들어가면서 시, 동화, 희곡 등을 배웠고 제가 이제 시조를 쓰면서 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하는 말이 시조는 정형의 그릇이지만 시조는 언어를 다루기 때문에 이 절제의 미와 균형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나 수필이나 시나 여러 장르를 시조를 쓴 사람은 소화를 할 수 있고 더 잘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함영수 시인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10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 10편의 작품 중에 뛰어난 작품 해바라기의 비명은 지금까지 한국 시단에서 계속 회자를 되고 있는데 나는 매년 그렇게 막 20편 이상의 시조를 발표하면서 그 중에 한 편이라도 뛰어날 수 있을까 제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이제 이 다른 직장을 다닐 때 문화재 보수 관련 일을 했습니다. 한 7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화순, 장흥, 사찰, 고택, 이 천연기념물, 이 탑 이러한 것을 문화재를 점검하고 이제 일상 보수를 하고 이제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 연말에 12월 달에 저는 이제 한 연차를 한 일주일 이상 씁니다. 나중에 남겼다가. 그럼 이제 그 연차를 이 광주대 도서관에서 혼자 시조를 쓰고 그 다음에 발표할 작품을 준비합니다. 저는 시조를 쓰면서 한 번씩 돌아봅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좀 더 좋은 시조, 내 자신의 목소리를 변형을 하면서 좋은 작품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하고 같이 살다가 광주대에 입학하면서 전세 500짜리 방을 얻어갖고 집을 나왔습니다. 제 스스로 벌어갖고 다녀하기 때문에 이 입학 초에 신동영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나는 87년도에 시조로 등단했는데 이과는 문해창작과인데 장학금 혜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지방지 신춘문예 당선하면 반장 주고 중앙지 신춘문예를 당선하면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매일 한 편씩을 써서 월요일날 7편을 제출해라. 그걸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신춘문예 당선을 계기로 저는 이제 반액 장학금을 받았고, 그 후로부터 이제 재학생들이 신춘문예나 여타의 장르로 등단을 하면 그러한 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가는 두 개의 장르를 병행을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경일보 신춘문예를 계기로 적고 시는 쓰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오직 이제 시조뿐이고 시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재학 시절에 첫 시조집 겨울사파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해창작과는 실기 위주이기 때문에 동화 수업 시간은 내가 동화를 써갖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고, 이 희곡은 내가 희곡 수업 시간에 희곡을 써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 문창과는 졸업할 때 이 논문이 학사 논문이 아니라 졸업 작품으로 합니다. 저는 졸업할 때 졸업 작품은 희곡으로 했습니다. TV를 통해서 간혹 이제 뉴스를 보던 중에 이 사북 탄강 합리화 조치가 일어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화순 탄강이 폐강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을 해가지고 이 봄날은 간다 백설이의 노래 제목을 따서 그 희곡 무대 안에서 백설이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해서 희곡 작품을 써가지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배봉기 교수님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교수 연구실로 한번 들렸어야 하고, 저는 이제 연구실로 들렸습니다 하고 이 희곡을 좀 다듬어 가지고 장서를 추가하고 신춘문예 투고를 해라. 문화일보에 투고를 했습니다. 시조를 쓰는 사람이 여타 장르를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문화일보 최종심 2명까지 올라왔고, 그 이후에 그 희곡을 다른 곳에서 큰 상을 받고 희곡은 그 이후에 안 쓰고 있습니다. 연극은 이제 가끔 보고,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창과 수업 시간에 이 한 달 전에 학생들한테 과제를 줍니다. 동화를 써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파고듭니다. 수업 시간에 동화를 손난로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신춘문예 투고를 해서 당선됐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에 가서 동화를 썼는데 그 동화를
목포문학상 본상에 투고를 해서 목포문학상 본상 동화를 받았습니다. 시조를 쓰면서 제가 이제 동화나 소설이나 시나 희곡으로 상을 받았지만 제 양력에서는 시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거론하고 희곡이나 동화나 소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한 작가가 여러 장르에 대해서 통달하고 그걸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지만 그 한 장르로 그러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양력을 할 때 가급적이면 시조로만 내가 이룬 것만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해남 오르르 시조학회 세미나를 통해 갖고 공가파 시인과 강현덕 시인을 만나면서 역류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봄, 가을을 통해서 우리 살고 있는 곳에서 모임을 합니다. 한 번은 제주에서 모였는데 그때 이제 역류 행사에 제가 이제 시조를 발표를 했는데 그 광운대 고명철 문학평론가가 제 작품을 보고 박연덕 시인 이러한 시조로 한 시조집을 내면은 그 평론은 제가 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시집이 스쿠터 언니입니다. 이 스쿠터 언니는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된 이 노동의 문제와 여타 빈곤한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쿠터 언니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스쿠터 언니. 노란색 스쿠터를 몰고 나간 다방 언니. 상점마다 굳게 담은 입을 열어 파릇한 아침 공기를 마신다. 지난밤에 취객이 쏟아놓은 버린 것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다. 전봇대에 낡은 양복 걸어둔 채 심해에 가라앉아 산란은 꿈꾸던 산에도 도망친다. 바람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읍엔 빈 소문들이 무성하다. 소읍의 삼거리 지나며 또 바람 소리를 듣는다. 허기진 배에 움켜쥐고 얘기 나누고픈 철물점과 간판이 너덜거리는 역정광장 이발소와 언니는 버스 터미널까지 물음표를 찍고 온다. 노란색 스쿠터가 거리를 달릴 때면 끝내는 어지러워 날개빛이 노랗다. 더듬이 힘들게 세운 노랑나비 우리 언니. 저는 고등학교 때 송선영 선생님한테 시조를 가르침을 받아서 송선영 선생님의 이 시조에서는 화랑소군어나 겨울비망록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이야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귀성록을 통해서 광주의 이제 뼈아픈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첫 시집 겨울사파를 통해서 우둥을 생각하며 연작에서는 고려시대 이제 기인제도나 여타 것으로 해서 광주의 5.18을 노래했고, 이 청해전이나 그 다음에 이 간도지방 얘기를 작품으로 풀어냈습니다. 저는 이런 작품 속에서 역사적인 면이 송선영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공고를 나왔고 군대를 전역한 후에 현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을 때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조거리들, 그러한 것들을 작품으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작품이
현실적인 면을 포용한 이 스쿠터 언니, 다방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나는 얘기한다, 황혼에 대해서 연자, 노동에 대한 시조, 그 다음에 송정리 시편에서 이 송정리라는 무대, 거기는 이제 광주 공항이 있고 동두천처럼 이제 이 미군들을 위주로 한 술집거리가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작품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두된 것이 노동문학입니다. 이 박노해의 노동세력과 정화진의 소설 샘물처럼이 대두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시조는 왜 그 당시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러한 노래들을 부르지를 못했는가? 문학은 시대와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80년대나 90년대 초의 문학은 선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제 자신한테 작가는 10년이나 15년이 지난 후에 자기만의 목소리를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정적인 시조의 세계로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완도를 가다, 가을 능주여, 적벽, 이러한 시조들을 했고, 이 겨울 등강리, 일본 국도, 밤 군산항 시집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은 시조란 시조에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 시인은 역사적인 면을 시조에서 노래하다가 자신의 목소리를 시대의 흐름이나 자신에 따라서 개성 있게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 다방면에 이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좋은 시조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더 노력하고 좋은 작품을 보고 좋은 시들을 보고, 그리고 이 시조는 어떠한 면에서 좋고 이 시들은 어떠한 면에서 좋고 본인이 판단하고 자기 것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에 한 시인이 30편 이상의 작품을 발표한다 해도 그 중에 뛰어난 작품은 한 작품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21세기 동인이나 다른 동인들은 이 도시적 감수성으로 여타의자 시조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하나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좋은 시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시조는 집이다. 저는 이 시조라는 집 안에 살면서 그 집을 꾸미려고 인테리어를 하고 탈바꿈하고 집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집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시인이 여러 경험이나 다른 사물을 통해서 작품을 개성 있게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조라는 집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들과 긴밀한 교류 속에서 나의 영역도 넓혀지고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최첨단 사회입니다. 정보화가 되어 있고 긴 시들은 그 말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 전에 미래파나 난해한 시들은 자취를 감췄고 이 서정적인 시들이 회귀하는 이 시기인데, 스마트폰이나 여타의자 카톡 여러한 기능들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디카시가 떠오르고 하는데, 시조도
이런 카톡이나 이 디카의 기능 통해서 젊은이들이 좀 더 다가가고 국민시로도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에는 민족시 백일장이 있어서 나라에서 그 상을 주관하고 백일장을 했는데 그 백일장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전국 백일장을 통해 갖고 예선과 본선을 통해 갖고 대통령상을 줬습니다. 그러한 백일장을 통해서 이 본선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이 정석반자 선생님이신데, 이 우리의 이 정부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냐. 국시인 시조를 위해서. 그리고 초등 중등 교과서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현대 시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조 튜브 독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전남 화순에 사는 변방의 한 시인에 불과하지만 시조를 사랑하고 시조와 몸부림치고 시조를 더 잘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조 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